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르입니다. 제가 웨이브 이후에 영상을 찍는 게 사실 두 번째인데, 웨이브 때 여러분들이 되게 반응이 좋았었고, 마침 웨이브가 영상을 찍고 나서 좀 나름 가격이 좀 올랐었어요. 이제 지금 장이 좀 안 좋아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이 볼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생방송 외에 녹화 방송을 하기로 말을 했었고, 그런 약속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다브 외에도 제가 다브를 찍은 이유가, 원래 제가 다브 말고 그 비체인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지금 비체인을 공부한 지 한 4, 5일 정도 됐고, 왜 4, 5일이 걸리냐라고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백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서가 비체인이 제일 잘 썼다고 했는데 그만큼 백서가 어렵고, 비체인은 물류 관련된 코인이에요. 물류 관련된 코인인데 사실 물류는 유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통수단에 대한 ICO가 또 있을까? 혹은 뭐 발행된 코인이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다브가 마침 또 유통 관련된 운송산업 쪽의 토큰이길래 제가 다브를 찍게 됐습니다. 일단 다브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먼저 찍었고, 비체인은 아마 다음 주 중에 아니면 이번 주 주말쯤에 업로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다브 ICO. 다브가 뭐냐? 다브는 토큰 심볼은 DAV, 다브고요. 토큰 기반은 ERC20으로 기반입니다. 소프트캡과 하드캡을 합치면 약 460억 원 정도 이제 현금이 모이게 되고 그런 프로젝트고, 자, 발행량을 좀 알고 싶어서 어드민한테 물어봤더니 발행량은 아직 총 발행량은 정해져 있긴 해요. 총 발행량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약 10몇억 개였던 것 같아요. 10몇억 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유통량은 ICO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ICO 캡을 다 채우지 못할 시에는 소각 예정이라서 자기들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브가 뭐냐? 다브는 자율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율 운송 서비스가 뭐냐? 자율행 자동차와 드론, 항공기, 선박 등을 통해서 운송업에 관련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다브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금 운송업을 할 때 택배원들이나 뭐 많은 이제 자원이 필요한데, 그런 인건,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로 하는 리소스를 좀 절감시키고, 그에 따라서 비약적으로 자율여행 자동차와 항공기를 넘어서 미래의 운송업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일단 다브입니다. 그럼 팀부터 볼까요? 다브 팀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팀원이 좀 있는데, 일단 2명, CEO하고 CTO에 대해 코파운더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링크드인에서 이제 찾아보게 되면 놈 코펠이라는 이 사람이 CEO입니다. CEO는 2003년부터 16년까지 골드락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사실 골드락이 뭐냐?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모르시겠지만 군사와 정보기관 민간 기업들을 보호하는 모바일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이게 그냥 보호가 아니라 어떤 보안 관련된 모바일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런 회사를 일단 놈코펠이 설립을 했고, 또 2008년에서 10년 동안에는 자기가 이것도 설립한 건데, 마케팅 플랫폼, 그러니까 브랜드하고 사회에 영향력이 좀 있는 그런 기업들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그런 마케팅 플랫폼인 위드페이라는 것을 설립하고 운영해왔습니다. 그 다음 코파운더 중에 이제 탈 에이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WC3라는 월드 와이드 웹 컨소티움이라는 회원의 조직, 정규직 직원 및 공공이 함께 협력하여 웹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 공동체인데, 여기서 일단 전문가로서 일한 경험이 있고, 되게 유명한 웹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일단 www라는 그 웹을 엄청 그 힘을 최대한으로 끌을 수 있게, 속도나 보안이나 여러 면에서 최대한 끌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직 단체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로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대부분 팀원들이 굉장히 그런 경력들이 화려하고, 웹이나 뭐 보안이나 아니면 개발 쪽에서는 꽤나 많이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 2003년부터 일을 했다는 게 좀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저는
오래된 개발자가 좀 있다. 시니어급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팀원의 전체적인 이제 얼굴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CEO, CTO 정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나머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역량들을 봤을 때 전혀 뭐 나쁜 쪽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중요시할 때 팀과 Y 블록체인도 또 봐요. Y 블록체인이 뭐냐, 왜 이 시스템이 블록체인이 꼭 필요하냐 라고 되묻는 겁니다. 제가 되물음으로써 과연 이게 정당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의 구상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거를 저는 좀 물어보는 편인데, Y 블록체인 면을 보게 되면은 자브에서 주장하는 건 그래요. 일단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데,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거는 거의 중앙화에 집중돼 있어서 약간 확장성이나 시장 참여자들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다브 측의 주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브에서는 인센티브 제조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인센티브가 나오잖아요. 다브 토큰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포괄적인 협업이 가능하고, 더불어 다브가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운송 서비스, 자율 운송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사용한대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백서들을 저도 좀 봤지만, 백서상에서 Y 블록체인을 읽다 보면은 대부분 맞네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다들 글을 잘 써요. 근데 사실 제가 다브를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Y 블록체인 쪽이에요. 이것 빼고는 딱히 뭐라고 할 만한 게 제 눈으로는 크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또 있긴 있죠. 근데 Y 블록체인 쪽이 저를 설득시킬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블록체인의 사용 용도는 이렇게 다브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토큰 이코노미. 토큰 이코노미가 뭐냐, 이 토큰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받고 사용이 되는지 이런 걸 나타내는 게 토큰 이코노미인데, 토큰 이코노미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백서 자체가 이제 기술을 많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있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토큰 이코노미 쪽이 많이 부각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토큰 이코노미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제가 봤던 ICO 중에 토큰 이코노미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Y 블록체인은 우리는 이래이래해서 현 시장의 문제점이 이렇고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걸로 쓰면은 거의 다 그럴싸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토큰 이코노미는 정말 잘 써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까다롭게 보는 편인데, 사실 다브는 토큰 이코노미 쪽은 자세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잘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다브 서비스 자체가 자율 운송 서비스잖아요. 운송 관련된 ICO인데 서비스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공급자하고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게 일단 궁극적인 이유고, 공급자들, 프로바이더들은 개인이나 회사가 이제 공급자가 되겠는데, 이 사람과 회사들이 선박과 드론, 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나 드론을 충전하는 충전소, 선박에 대한 항구 등을 대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브에다가 대여를 해줘요. 그러면은 다브에서는 이 대여료를 보상으로 다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수요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자들, 컨슈머들은 다브 토큰을 지불을 해가지고 이런 선박과 드론 자동차 충전소들로 해서 어떤 운송을 원활하게 자기들이 받고 싶을 때 다브 토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가 지금 여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 자체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잘 얘기를 한 것 같고, 다브 회사 자체는 약간 피어 투 피어인데 그 중개자 역할만 한다. 이제 중개자가 있어야 토큰을 주고 토큰을 또 받아서 주니까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큰의 이제 어떤 토큰 공급이 어떻게 되냐, 총 공급량, 발행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목표인데, 일단 목표 금액은 아까 말했다시피 하드캡과 소프트캡을 다 합치면은 약 460억 원 정도를 이제 모금을 하는 거고, 토큰 세일이 총 토큰 100% 발행 중에 40%를 판매를 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20%는 일단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과 어드바이저한테 15%를 주고 바운티와 파트너십에게 25%를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드바이저와 파트너.
되게 어드바이저들을 중요시하는 시장이 요새 되었죠. 어드바이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코인이 상장이 좀 쉽다든지 아니면 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든지, 사실 팀들은 다 비슷해요. 다 팀들은 거의 다 좋은 팀들이 많아요. 그냥 개발 역량이 좀 많고 오래된 개발자들이 좀 많고 좀 좋은 회사, 이미 이름이 많이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데 구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ICO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실력은, 저는 개발 실력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드바이저와 파트너사를 보고 그 코인의 가치를 결정을 하게 되죠. 사실 아이콘이 150배 정도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드바이저보다는 파트너 쪽에 한국의 금융 관련 뭐 신한은행, 농협, 뭐 신한금융투자 이런 막 하나금융투자 막 이런 엄청나게 많은 금융권 회사들이 파트너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와, 한국에서 이더리움은 아이콘이 되겠다라는 의식이 있어서 150배까지 상승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일단 어드바이저와 파트너가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토큰 이코노미와 어드바이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드바이저를 보면은 사실 다부에서 어드바이저를 뭐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할 정도로 어드바이저가 너무나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좀 제가 토큰팔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다브를 투자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게 재밌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름 전문적으로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드바이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GM의 CTO 경험, 나사에서 우주항공을 했던 경험과 일을 하고 있는 관리직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 회사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이큐닉스라는 회사의 파운더, 제가 근데 되게 유명하다고 듣긴 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큐닉스의 파운더이고, 또 이더리움의 가상 머신의 고문도 있고, 뭐 SAP도 있고, 되게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벤코르라는 토큰의 코파운더 들어있고, IBM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포드도 있고, 또 이더리움 쪽도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뭐 다 좋다 그거예요. 솔직히 다 좋아요. GM과 나사, 이더리움, 벤코르, 포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기업이잖아요, 대부분.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제가 엄청 감탄을 받았던 부분은 정말 사실 감명받았어요. 그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보시면 오토모티브 어드바이저, 그리고 뭐 아래 에비에이션 어드바이저, IoT 어드바이저, 테크놀로지 어드바이저, 이 어드바이저 한 명 한 명이 어떤 어드바이징을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어드바이저라고 써놓은 다른 토큰 ICO나 뭐 다른 코인들은 그냥 어드바이저일 뿐이에요. 사실 그 어드바이저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다부에서 되게 감탄받았던 점은 이 어드바이저가 어떤 부분에 지금 조언을 주고 있는지, 우리 회사의 블록체인 기술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어드바이징을 주고 있다, 이 사람은 드론의 어드바이저다, 이 사람은 모빌리티 어드바이저다. 전 이게 이렇게 써놓은 것 자체가 정말 그 ICO를 참가하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뭔가 믿음을 주는 행위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어드바이저도 이렇게 써놓은 데는 처음 봤다, 사실 진짜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이거에 저는 이런 세세한 거 하나에 굉장히 감탄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좀 되게 이거 하나가 굉장히,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브를 찍게 된 이유는 비체인을 공부하다가, 비체인이 물류 관련된 건데 그럼 물류를 운송하는 서비스는 없을까 찾다가 다브를 알게 된 겁니다. 비체인은 그리고 이번 주말이랑 다음 주 사이에 아마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비체인 정말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 6번 얼라이언스. 사실 대부분 ICO 업체들의 얼라이언스가 있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얼라이언스가 있어요. 일단 얼라이언스를 한번 제가 하나하나 파볼게요. 제가 이 회사들을 하나하나 다 정말 검색을 했어요. 뭐 어드바이저들은 검색을 할 필요 없이 아래 양력이 나와 있어서 되게 뭐 이해하기 쉬운데, 얼라이언스 자체가 이제 협업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찾아서 이거를 쓰지는 않았고, 제가 지금 앞에 제 한글 파일에 써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H3 다이나믹이라는 회사부터 일단 봐볼게요. 제가 모비는 써놨는데 지금 날라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H3 다이나믹 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H3 다이나믹스는 데이터 통신망용 드론 경납고에서 충전을 하게 해주고 자율 드론을 이륙하게 하는 그런 설계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어드밴스드 에어크래프트 컴퍼니는 어떤 회사냐? 드론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드론 관련된 거죠. 이것도 지금 드론과 어떻게 보면 드론을 충전하는 그런 게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고, 어비스는 뭐냐면 무인 시스템과 로봇 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회사들과 많이 제휴를 했어요. 로봇 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회사들과 제휴를 한 그런 회사이고, 무인 시스템하고 로봇 공학 쪽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읽을지 모르겠지만 후사리온이라고 읽을게요. 후사리온. 제가 보기엔 H가 묵음이어서 유사리온일 것 같긴 한데 근데 H 살렸네요. 후사리온이라고 읽겠습니다. 이쪽은 로봇과 로버를 사업에 배치하고자 하는 다브 참가자들에게 로봇 개발 키트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로봇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인데, 다브에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업체들을 아마 상대로 해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콜피옥스 테크놀로지스는 어떤 회사냐? 이 회사 자체는 도심 지역 무인 드론을 위한 물류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물류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심에 물류를 배달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익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코익스 콜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는 뭐냐면 소비자 및 상업용 등급의 VV 레디 드론 판매하는 제공 회사예요. 그러니까 드론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드론 관련된 회사이다, 이것도. 그리고 스카이센스. 자, 스카이센스는 어떤 회사이냐? 다브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드론 충전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스카이센스 드론 충전소를 제공한대요. 다브, 그러니까 이 회사 보면은 바로 그냥 다브한테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드론 터미너스라는 회사는 다브 네트워크 상의 무인 드론을 위한 최종 마일 기술, 파이널 마일인가? 라스트 마일이라는 기술 솔루션을 제공한다 했는데, 사실 제가 조금 그 영어 지식에서 딸리는 게 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을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에 세타를 공부하면서 보긴 봤던 것 같은데, 어떤 물건이나 어떤 영상 같은 게 최종적으로 도달할 때 이걸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 라스트 마일의 기술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립스트림 어드밴티지는 다양한 전송 비용에 맞춤 논리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마 전송 관련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송이 뭐냐? 물류 운송이잖아요, 지금 다브가. 그래서 운송 관련된 맞춤형 어떤 운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무비는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감지와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자율주행을 통한 거. 자율주행 차량에 관련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 그레드라는 회사는 다브 네트워크 드론 및 탐사 로봇의 경로를 이제 매핑한다고 하죠. 어떤 그런 경로의 맵 같은 거를 넣어서 어떻게 경로를 짜야 이게 드론이나 아니면 뭐 탐사 로봇, 그러니까 로봇들이 다브 네트워크상에서 운송을 하려면은 저한테 다브에서 보내려면 그 경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경로를 약간 심어주는 그런 서비스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에어로우는 뭐냐면 무인기용으로 전원과 플레이 로드를 자율적으로 교환하는 드론 거리 확장 시스템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마 드론이 제가 조종을 어쨌든 해야 하잖아요. 그 조종이나 아니면 드론이 어디서 어디까지 날아갈 때 얘도 충전을 해서 가기 때문에 거리상 제약이 있을 텐데, 그 거리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배터리, 어떻게 보면 아이폰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점점 아이폰 3GS, 4, 5, 6, 7, X 이렇게 넘어가면서 배터리가 점점 길게 수명이 늘어나는 것처럼 드론도 수명 늘어날 수 있게, 그런 시간적인 거를 좀 길게 사용할 수 있게 드론 거리 확장 프로그램,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다인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상업 고객을 대상으로 다브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를 기반으로 한 관리 솔루션 공급 업체입니다. 아마 다브 네트워크와 같이 연락을 하고 어떤 시스템적인 거를 제가 수요자로서 다브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떤 그런 약간 연락망 같은 거를 아마 이 회사에서 관리해서 다부에게 지원을 해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에어로다이는 제가 정확히 뭐라고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BLK 타투라는 회사는 자율운송을 위한 드론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드론과 자율운송 뭐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렇게가 얼라이언스입니다. 상당히 많죠. 얼라이언스가 이렇게 많은 회사는 되게 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얼라이언스가 되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로드맵인데, 로드맵이 어떻게 돼 있냐. 자, 2017년부터 다부가 설립이 됐습니다. 2017년 약 1년하고 6개월, 1년 반 정도 됐네요. 그리고 2017년 5월에 백서를 릴리즈하게 됩니다. 아마 5개월 동안 백서에 관련돼서 조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서를 5개월 동안 수정을 거쳐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터브에 7월 달에 기터브에 처음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터브를 많이 중요시하죠. 개발자들이 올리는 곳이 참고로 기터브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달에 드론 전달을 하는 그런 앱을 릴리즈하게 됩니다. 출시한다고 보면 되죠. 드론 그러니까 전달하는 거죠. 그 배달하는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환경을 시뮬레이팅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시뮬레이팅이 뭐냐? 실제로 어떻게 되나 한번 구상을 했던 거를 돌려보는 거죠. 테스트로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런 드론 환경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시뮬레이팅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제 다브를 ICO를 해야 되고, 다브 프로젝트가 잘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트를 릴리즈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 그 첫 번째 커뮤니티가 해커톤에서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해커톤에 갔다는 건지 해커톤에서 첫 번째 커뮤니티가 설립이 됐다는 건지 그거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첫 번째 커뮤니티 해커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이제 스위스에서 비영리 단체로서 승인이 됐습니다. Non-profit status in Switzerland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영리 단체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 다음 또 같은 달, 그러니까 작년 2017년 죄송합니다. 11월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네요. 다브에 2017년에 또 첫 번째 다브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뭐라고 해야죠? 가동이 됩니다. 첫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동을 했어요. 그리고 17년 12월 테스트넷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또 같은 12월에 개발자들의 포털 사이트를 이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 마지막에 다브를 100명 정도의 이제 컨트리뷰터들이 기터브에서 지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다브 기터브를 컨트리뷰터들이 좀 들락날락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 저는 바로 하락장이 올 줄 알았는데 상승장으로 다시 전환이 되더니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떨어져서 되게 암울합니다. 정말 암울하고 좀 힘든 시장인데, 어쨌든 2018년 1월에 오토머스 버트를 보내는 그런 첫 번째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어 실력이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 자율적인 보트 선박을 보내봤다, 첫 번째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 1월달 같은 달에 블록 익스플로러, 이더 스캔과 같은 그런 자체 블록의 익스플로러 쪽을 이제 테스트넷을 구동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분기에 첫 번째 드론 배달 서비스를 완전히 성공시켰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달, 올해 5월에 네트워크를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5월달에 드론 플라이트 플래닝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합니다. 드론 비행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에 드론 찰징 서비스 런치니까 드론을 충전하는 서비스를 런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달 드론 기계 퍼스트 베이클 차징이니까 그 첫 번째 기계들의 어떤 그런 충전을 완료했고,
그리고 이 자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또 성공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죠. 6월 달에는 토큰 세일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6월 달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첫 번째 자동화 보트 미션에 대해서 할 거고, 다브 네트워크에서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 탈중앙화된 디스커버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Decentralized Non-Autonomous Ride Hailing Network 릴리즈니까 뭐라고 해야죠? 아직 자동화되지 않은 그런 라이드 헤일링 네트워크를 릴리즈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라이드 헤일링이 뭔지 몰라서 잘 찾아봤는데, 이게 뭐냐면 전화나 스마트폰 어플들을 통해서 택시를 직접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교통수단, 우버 같은 거, 우버나 리프트 같은 그런 시스템들을 라이드 헤일링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자동화되지 않은 라이드 헤일링 같은 거를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해서 네트워크를 릴리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년 대부분 이제 ICO들을 보면 19년에 다 끝나더라고요. 로드맵이. 19년을 보면은 19년 1분기에 다른 차량, 다른 베이클을 이용을 해서, 다른 기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초로 배달을 성공을 시킬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분기에는 탈중앙화된 자율적이지 않은 어떤 배달 네트워크를 릴리즈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19년 3분기에는 충전소에서부터 장거리 비행을 드론을 시작한다고 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충전소에서부터 장거리 비행을 한번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완전 다 구축을 한 다음에 런칭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다브 ICO 분석은 영상은 올려드릴 거고요. 저번 웨이브에 이어서 이번에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ICO 영상은 가능하면 괜찮은 ICO로 해서 찍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저희도 스캠은 제가 찍으면 안 되니까 저도 리스크가 좀 있어서 ICO 안 찍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매주 2개씩은 분석글을 제가 작성을 하고 있고, 아마 뭐 그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제가 찍으려고 하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또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CO 외에도 이미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도 제가 찍을 거예요. 지금 비체인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일단 찍을 거고요. 거의 다 백서에 대한 분석 글은 제가 작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 PPT 만들고 다시 디자이닝해서 여러분한테 영상 찍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가지 뭐 이오스나 네오나 뭐 이런 거는 근데 소소님이 찍어놓은 게 있으셔서 제가 따로 찍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상위 시총이 좀 높은 거 위주로 해서 찍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ICO 영상도 이렇게 간간히 찍어서 올릴 거고요. 사실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그래도 재밌으니까. 그리고 매일 생방송 하면서 이제 정도 많이 쌓이고, 여러분들이 항상 힘내라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영상 쪽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찍을 테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브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생방송 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제 지식 전달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